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지금 보고 있는 평생투자 차트 있잖아요. 요것에 대해서 뭐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, 아직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제휴 전문가라고 있잖아요. 이 부분을 누르면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라는 글씨가 나오고, 평생투자 차트, 그리고 밑에는 평생투자 차트 설정받기라고 써 있는데, 이 설정받기를 누르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똑같이 동기화됩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, 사실 이것은 뭐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. 고정된 건 아니고 계속 좀 변화를 좀 왔다 갔다 좀 할 생각인데요. 뭐냐면 좀 처음에는 심플하게 차트를 좀 설정해서 이렇게 보다가 조금씩 늘려서 좀 복잡하게도 보고 다시 심플하게도 보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일간 차트를 좀 보고 그 중에서도 거래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어,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는 뭐 예전이죠. 뭐 한때는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뭐 많이 하기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실적 이야기만 또 하기도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어떤 차트 모양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어떤 보조지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. 보통 이제 시장에 따라 조금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. 그렇지만 저 역시도 속으로 이제 싸우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. 아, 차트가 뭐가 중요해?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가 아, 역시 차트 진짜 중요하네. 아, 이거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저는 이런 거예요. 일단은 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 반응을 하려면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흘렀잖아요. 흐르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올라갈 때 이 차트와 거래량이 움직일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이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어떤 매수 주체가 있을 것이고, 그렇죠? 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매수 주체는 왜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어떤 호재가 있다든지 혹은 뭐 실적이 좋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의 흐름일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은 이렇게 봐요. 아, 좋은 실적이나 어떤 좋은 뉴스 혹은 뭐 좋은 어떤 스토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기관이 됐든 뭐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들어오고 이 수급 안에서 공방이 있을 거잖아요. 누구는 사고 팔고 이런 공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의지가 강한 쪽 시장가로 계속 나는 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쪽이 이기게 됐을 때 그게 방향이 위라면 주가가 상승할 거고 아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가장 결과론적인 내용인 거고 어, 이게 뒤로 가면 역시 실적을 좀 우선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. 근데 다만 주가가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이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오해들이나 어떤 음모론 뭐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저희가 거래량이라는 것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거래량도 사실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어떤 이 거래량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처음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를 좀 먼저 보여드려요. 뭐냐면 어, 이 위에 거는 이 위에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. 따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번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볼게요. 이거 다른 건 다 없애고 필요 없는 거 없애고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거는 빨간색 외국인의 거래 그 순매수 누적 그래프인 거고 이 파란색은 기관 투자자의 누적 그래프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. 그리고 초록색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
일단 시장에서 보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인의 수급, 뭐 기관의 수급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. 어, 보면은 예전에는 뭐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코스닥은 기관의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둘 다 좋으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혹은 어떤 일정 구간에서는 기간의 수급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정 구간을 넘어설 때는 또 외국인의 수급에 또 반응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짧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봐보면 만약에 뭐 현대차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서 보는 겁니다. 현대차 이렇게 보면 이 차트와 맞춰보는 거죠. 이 차트는 현재 이렇게 왔잖아요. 온 상태에서 이게 보면은 외국인과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, 어, 기관 투자자랑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좀 엉성하죠. 그죠?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꼭 반드시 얘네들의 어떤 수급만 따라갈 건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어,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. 뭐 어떤 자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다라고 보면 어,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그러니까 이기는 확률이 어떤 자료에서는 99%가 개인 투자자는 돈을 잃는다라는 자료도 있고 어떤 자료는 뭐 95%의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손해를 본다. 어떤 자료 많이 본 것까지가 한 90%, 91% 정도까지를 본 것 같긴 해요. 91%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돈을 잃는다.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수급을 많이 뭐 오늘은 누가 사서 올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이게 틀릴 가능성이 이렇게 높잖아요. 이거를 퍼센트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개인 투자자들의 이 정도 높은 확률로 손실을 본다면 이거와 반대로 뒤집으면 이만큼의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이런 논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 개를 펴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초록색으로 놔두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뒤집어 놓고 왔거든요. 반대로 놔두는 겁니다. 반대로.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반대로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, 어, 이렇게 해볼게요. 일단 반대로 놓기 전에 원래대로 한번 놔둬볼게요. 원래대로 놔두면 한번 순서대로 한번 내볼게요. 개인 투자자들과 이게 너무 이렇게 머니까 잘 안 읽히네.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. 어떤 모습인지 뭔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같을 수는 없겠죠. 이거 보면은 개인들은 쭉 파는데 주가는 슥 오르고 요 끝에 변곡점에서 개인들은 다시 사 들어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그리고 뭐 삼성 SDI 시가총액 순서를 보는 겁니다. 개인 투자자들은 사는데 주가는 빠지고 개인들이 다시 팔면 주가는 오르고 이게 데칼코마니의 모습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뭐 현대 모비스 대충 보는 겁니다. 개인들은 쭉 살 때 기간 주가는 쭉 빠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SK텔레콤 개인들은 쭉 파는데 주가는 쭉 오르고 다시 개인들이 다시 쭉 사면 주가는 빠지고 좀 그러한 어떤 좀 이게 순서대로 쭉 보면은 상당히 어떤 차트와
개인 투자자의 누적 그래프가 조금 엇박자로 나간다라는 모습들이 많이 보거든요. 신한지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쭉 파는데 주가는 쭉 오르고, 그렇죠. 그리고 뭐 최근에 하이브도 한번 봐볼 거예요. 하이브 인기 많으니까. 하이브는 뭔가 엇박자랑 비슷하다가도 맞다가도 그래도 대부분 좀 엇박자 느낌이 나죠. 그리고 뭐 한국전력 또 보면은 개인 투자자를 쭉 사는 동안 주가는 그래도 뭐 거의 엇박자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, 이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걸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대략 본 겁니다. 뭐 삼성생명 개인 투자자들이 쭉 사니까 주가가 훅 빠지는, 그쵸. 그래서 근데 요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같이 보면 좀 뭔가 눈에 좀 다름이 좀 보이거든요. 개인 투자자들이 쭉 살 때, 아, 기관도 팔고 조금 지나서 외국인도 팔았구나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혹시 혹은 쭉 사는 물량을, 혹은 기관들이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샀나? 뭐 하여튼 뭐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는 구간이 있었고 이제 파는 구간이 있죠.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는 구간,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. 근데 개인 투자자들과는 정확하게 좀 반대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수급을 이렇게 확인할 때 이거는 뭐 옛날에도 저희 회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는데, 외인과 기관은 그냥 현재 어떤 느낌을 좀 보려고 하고, 개인 투자자들과는 좀 최대한 반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,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섞어 볼게요. 그냥 요거는 칸을 줄여서 이렇게 섞어 놓고, 그 다음에 요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해야 되니까 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수급 그래프를 뒤집어서 놓을게요. 뒤집어서 놓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. 이제부터.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. 근데 요곳에 어떤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,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래프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 논리가 가장 좀 잘 맞는 것들을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꽤 높은 확률로.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상 수급, 정상적인 어떤 수급이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그렇거든요. 일단 근데 대형주란 말은 잘 이해가 되죠.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대부분 좀 잘 맞더라고요. 근데 대신에 정상수급이란 말은 조금 해석할 수가 있는데, 이건 뭐냐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인 것 같아요. 실적이 좋은 회사들.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외인과 기관들이 저절로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외인과 기관들이 저절로 들어와요. 그렇게 되면 외인, 기관, 개인 요 세 개의 주체가 골고루 섞여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보다는 중형주라든지 대형주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. 그리고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. 이 차트가 잘 안 맞는, 이 그래프가 잘 안 맞는 것들은 반대로 소형주이거나 실적과 무관한 테마주일 경우에는 잘 안 맞아요. 그러니까 테마주들의 기관 외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넣지는 않겠죠. 그죠? 그러니까 보통 테마주들은 실적과 좀 무관할 때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어떤 수급,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들만 있다 보니까 주가도 작은 경우들이 많고, 소형주들.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할 때는 좀 중대형주, 중형주 혹은 대형주, 그리고 실적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,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주체들, 외인, 기관, 개인이 고루 이렇게 잘 섞여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따라가면서 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차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둘게요.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여기 보면은
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사주거든요. 요 가운데 게 예를 들어서 뭐 에코마케팅이라고 해볼까요? 최근에 에코마케팅이라고 해볼게요. 아니다. NHN이 최근에 그렇죠. NHN 한국사이버 결제를 보면 뭐 무상증자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 좀 있었죠.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올라가죠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팔았다는 소리예요. 차트 뒤집어 온 거니까. 그러면 기관도 사고, 이거 조금 넓게 봐볼까요?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볼게요. 눈에 잘 들어오게.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기관도 여기 언저리부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우상향으로 이렇게 수급이 쌓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점부터 계속 판 거예요. 이건 뒤집은 거니까요. 판 거예요. 그때부터 들쑥날쑥하지만 하지만 아직 뭐 어떻게 크게 보면 뭐 횡보를 하지만 무언가의 결과는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 방향성이 그게 이제 우상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이 방향성이 유지된다면, 즉 개인들이 계속 판다면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사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? 혹시 최근에 어떤 이렇게 이런 어떤 수급들 이런 모습들이 무상증자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만들어진 것인가?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먼저 받침돼야 되거든요.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피지사 대장주잖아요. 대장주이고 실적이 변함이 없죠.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그런 애들은 좀 잘 보고 있다가 많이 빠졌다 싶을 때 그때 저희도 요때인가 언제 한번 요때 사고 요때 두 번 사고 이렇게 했을 때 요때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빠질 리가 없는데 실적을 보면 해서 이때 그냥 삽시다라고 해서 샀던 거였는데 사실 그때 수급을 이렇게 막 체크하고 막 이러진 않았지만 실적을 보고 샀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요 당시 때도 수급이 이렇게 움직였었구나 이게 이렇게 느끼는 거죠. 지나고 보니까 당시 때는 잘 못 느낍니다. 수급이 얼마나 움직이는지.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우상향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고 나야 좀 명확하게 보이지 순간순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그럴 수 있거든요.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뭐 게임주들 한번 봐볼까요? 컴투스도 보면 최근에 기관들은 확 샀고 개인들이 슥 팔기 시작하는 부분이 보이죠. 외국인들은 관심 없어 하고 그렇죠.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오늘 W 게임주도 좀 들쑥들쑥했죠. 저희 그 보유한 종목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개인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오르네요. 그죠? 근데 그때 봤더니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다 사고 있었네요. 그죠?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네요.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이게 차트를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중에서 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차트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이 거래량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. 이런 것도 시간이 될 때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도 한번 해봤다가 나중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차트로도 보기도 하고 뭐 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다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. 차트는 마지막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. 마치 환율처럼. 일단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좀 별로 그냥 참고 정도 쟤는 저렇게 생각도 하는 애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 오늘은 개인 투자자 순매수 누적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것, 요 초록색 선 요거 그대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일단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